예전이나 지금이나 한 국가가 통치되고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관민이 있습니다. 원래 공맹시대 아니면 그 이전의 요순시대에 민이 나라의 근본이다. 민유방본원이 본고라의 방령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마 다산 같은 이는 이제 그런 고전을 새롭게 다시 해석해서 새로운 안을 창조해내는 대표적인 학자 한 분이 바로 다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산이 했던 생각의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몇 가지 뽑아봤는데, 다산은 세 가지를 좋아했다. 첫째가 호고입니다. 옛것을 좋아했다. 호고 민이 구지자라. 옛것을 좋아해서 민첩하게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뭐라도 좀 알아진 사람이지, 애초에 내가 알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럼 바로 거기서부터 공자에서 호고가 나옵니다. 다산도 거기를 이어받아서 호고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호독, 다른 말로 호학이라는 말, 학문과 똑같은 말인데 책 읽기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호화, 나를 좋아한다. 이게 이제 다산의 기본. 우리 글, 우리 문학, 우리 역사는 아주 우습게 알고 항상 중국 것만 인용하고 중국 것만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저는 다산이 갖고 있는 의식이고 자기 생각이고, 사예입니다. 네 가지를 두려워해라. 특히 공직자에게 이건 하는 소리입니다. 두려워할 사람은 인명권자, 정부죠. 두 번째가 감찰기관, 감찰기관을 좋아하고, 세 번째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네 번째가 하늘을 두려워해. 이게 사예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인명권자라 감찰기관은 두려워하는데 자기를 늘 지켜보고 있는 백성이나 24시간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산은 강조, 민과 하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진짜 건 공무원이고 진짜 건 목민강이다. 그래서 네 가지를 두려워야 된다는 겁니다. 육념, 다산은 6가지의 청념을 이야기합니다. 다산이 강진에서 초당에서 귀향을 살고 계실 때 이종명이라는 영암군수가 찾아갑니다. 선생님께서 좀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좋은 군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군을 만들겠습니까? 다산이 됩니다. 3일 동안 목줄고 다시 와라. 그러면 글자를 한자를 가르쳐 주마. 글자 하나가 청렴을 염자입니다. 목민심서 보면 염자, 목지, 법무, 목민간의 기본적인 임무다. 만선지원이요, 만가지 선을 군원이요, 제덕직이나 모든 덕의 뿌리다. 고로 불림이 능목자 미주여라. 그러므로 해서 염을 하지 않고는 목민과 노릇할 수 없다. 그래서 일은 재물에 청렴해라. 두 번째, 색에 청렴해라. 세 번째, 직위에 청렴해야 된다. 4, 5, 6. 이것도 염이고 이것도 염이고 이것도 염이다. 이걸 이른바 육자 비계라고 합니다. 6글자의 비계를 가지면 훌륭한 목민의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당시 목민과는 한 지역의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함께 쥐고 거의 적은 군주 아니면 적은 제후, 통치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과 다르게 윤리적으로 더 책무를 의무를 져야 할 그런 것들을 지금 다산은 아주 크게 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산은 자기 일생의 각오를 하나 읊습니다. 시로 40자로 된 시지만은 그 시의 핵심은 글자 5자입니다. 공염원해성, 공과 염으로 정성 바치기를, 통치에 관여하는 사람들,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 죄를 주고 벌을 내리는 이런 사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분들은 공염 이 두 글자로만 자기 임무를 수행한다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다산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중민생 이존국법이라는 글자 지금 8자의 지금 말하면 윤리입니다. 민생과 법이 대치될 때, 자, 법이 먼저냐, 민생이 먼저냐 할 때, 민생을 중하게 여기고, 그러고 나야 국법의 존엄함을 알게 된다. 그런 두 가지의 대원칙을 종합하여
공직자 바이블이라는 이 목민심서 48권이 저작되지 않겠냐 하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제가 다산을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보도가 이 대목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이제 해석하면서 국민저항권을 했는데, 다산은 이 문제를 자기가 했던 일 중에 아주 득이요, 좀 아주 잘한 일 중 하나로 여기고, 전말을 자기 자참묘지명이라는 자서전격인 글에도 상세히 적어놓고, 또 연보에도 좀 각도를 달리해서 끝까지 적어놨습니다.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포포포 40다의 대금으로 돈 900냥을 대신 거두었으므로 이계심이라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 농민 1000여 명을 모아 가나에 들어 호소했다. 그들이 말이 매우 공손함이었다. 아전과 갈로들이 자기 각각 권장을 들고 뜰에 모여 백성들을 마구 치니 백성들이 못 쫓았다. 다산이 지금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곡산 도부사로 발령돼서 간 겁니다. 그런데 곡산 땅에 들어서 보니까 호소하는 글이 12조목이래.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바로 이계심이었다. 곧바로 이계심이 뒤따르도록 했더니 아전이 말하기를 이계심은 오영의 채표력이 내려진 죄인입니다 했으나 다산은 물리쳤다. 가나에 오른 뒤에 이계심을 불러 앞으로 나오러 가여 말하기를 한 거울에 모름지기 너와 같은 사람이 있어 형벌이나 죽음을 두려지 않고 만백성을 위해 그들의 원통을 폈으니 천금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너와 같은 사람은 얻기가 어려운 일이다. 오늘에 너를 무죄에 석방한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다산은 그 시절에 국민저항권을 법으로 인정해 주고, 이걸 다시 더 부연해서 이 자참묘지명에는 더 삼선의 연보에는 더 멋있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12조목을 들어 기록에 올려바치고 길가에 엎드려 자수했다. 옆 사람들이 체포하기를 청했으나 그가 그러지 마라. 한번 자수한 사람은 스스로 도망가지 않는다. 나중에 석방하면서 말했다. 아까 무죄 석방한다가 주문이면 이게 판결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다산의 정말 보면 밀란 주동자를 무죄 석방하게 된 근원적인 이론은 어디가 있냐? 그게 바로 다산의 대표적인 논문 하나인 원목과 탕론이라는 두 논문입니다. 원목의 논리는 참으로 간단하다. 최하의 주민대표는 한 마을 사람 모두가 뜻을 합해 초대하여 지위를 얻은 이정, 즉 이장이다. 몇 개 마을을 대표하는 당정, 몇 개 장들이 추대하는 주장, 몇 개 주장들이 추대하는 국군, 몇 개 군의원들이 추대하는 방백, 몇 개 방백들이 추대하는 나라 전체의 통치자 항왕이니, 항왕의 근본은 이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백성을 위해서만 항왕이 존재하는 것이니 백성을 위해서만 목민가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낸 것이 바로 다산의 원목이라는 글입니다. 탕론 원리는 더 간단하다. 중국 고대의 성인 임금인 탕왕이 앙도를 버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백성을 탄압하고 착취하던 고랑을 방벌하고 백성들을 추대로 임금의 자리에 올랐는데, 혹자는 진화가 임금을 방벌한 사실이 그러지 않는다고 말하자. 절대로 그러지 않는 일이며 인류가 통치체제를 갖출 때부터 시작된 정치 원리 하나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초대해 주지 않으면 임금의 자리는 이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새로 보면 주권 제민의 원칙이고, 자기 집안만을 이해하거나 자기 시종만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이죠. 탕론은 결국 상향식 정치만이 앙도 정치이고, 국가를 세전선으로 여기는 봉건주의 논리에서 국가나 사회가 바로 공적인 민중의 소임을 이해한 정치 논리였다. 이거에 바로 공직윤리가 아주 대표적인 논리다. 목민심서는 12편 72조항으로 된 48권으로 방대한 책이다. 그 책에는 어떤 목민관이 옳은 목민가지고 어떤 목민관이 목민가답지 못한 목민가를 수없이 나열하여 올바른 목민가의 자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올바른 목민가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형전 청송조항 하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권엄이라는 사람이 한성 판유이 됐던 일이다. 강릉에 임금 은총을 뵙고 마음대로 설치니 조적이나 민간에서 모두 눈살을 찌푸렸다. 강만길은 그 해에 땅을 사들여 그 어버이를 이장했는데 그 산 아래는 오래된 민가 수십 호가 있었다. 그
그런 이 땅을 모두 사서 10월달 수수 뒤에 집을 비우고 나가도록 약속받았는데 그의 가을에 흉년이 들어 약속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강만길이 그 종들을 시켜 한성부에 고소하였으니 그놈이 몰아내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루는 임금이 승지 이유군을 불러 가만히 한성 판륜을 달래어 다시 고소가 있기를 기다렸다가 이속들을 풀어서 백성들을 몰아내도록 하라고 했다. 이유군이 가서 그놈에게 그 사실을 권하자 그놈은 백성들이 지금 굶주림과 추위에 뼈에 사무치게 되어 있는데 몰아내서 쫓아낸다면 길바닥에서 다 죽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죄를 지을지언정 차마 어떻게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를 엉망할 수 있겠는가. 여러 날씨 임금이 이유군에게 말하기를 내가 조용히 생각해보니 한성판으로 처사가 참으로 올랐다. 판륜 같은 사람은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그럼 이 말을 듣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뭐 시군시신입니다. 그 임금의 그 신하야. 이런 임금이 있기에 이런 신하가 있고 이런 신하가 있기에 이런 임금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인권과 자유가 보장받기 어렵던 전주의 군주 국가이던 조선시대에도 그놈 같은 명서울시장은 인간의 목숨이 법 위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엄한 임금 명령도 따르지 않았으니 얼마나 훌륭한 목민가였는가. 공직윤리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타산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장용이라는 군대 조직은 정조 15년에 수원부에 설치하여 수원을 호위하는 특수부대로 정조가 직접 관여하고 있어서 투하면 장용령을 핑계삼아 부역을 시키고 강제동원한 구가 많았는데 타산은 정조조항이 설치한 장용이기 때문에 임금의 덕에 손상을 끼치는 강제동원 노역을 할 수 없다고 강단 있게 거절했고 그러자 후원이 들여와 항해 관찰사가 정야 경우 근무지역의 부역은 면허지였다는 얘기다. 목민서 본공 예제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민생에 해롭고 공법이 위반되는 지시는 일제 따르지 말아라. 행여와 벼슬길이 막히고 목이 떨릴까 두려워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일삼는 공직자들이 더 이상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이 올바른 자세가 세워질 때만 나라는 옳게 가고 백성들은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타산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입니다. 타산은 육경 4세에 대한 주자유 경전 해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전 해석을 통해 타산학이라는 새로운 사상과 학문의 체계를 세우기에 이릅니다. 공자 유학을 관념적인 성리학으로 재해석한 주작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실학적인 경험론적 논리로 경전을 해석했습니다. 성리학이 세상을 구제할 논리 구실을 못하여 오히려 부패와 타락을 가속시키는 당파 논리와 결합됐을 때 이론이 아닌 실천 가능한 행위 개념으로 경전을 해석해서 타산 경학을. 그래서 이당 정의보 선생은 민중적 경학이다. 이당께서 지금 타산 경학에 관한 경서 230여 권을 경사 230을 전부 읽어보고 내린 결론이 타산의 경학은 민중적 경학이다. 구체적으로 세상을 경륜할 이론으로 일포이설을 경서표, 목민심서, 후문심서 제작했다. 국가의 행정제도, 문물제도를 통째로 바꾸고 고치자는 경서표에서 어느 개혁론을 찾아보고 모든 공직자들이 창념한 공직윤리를 회복하고 공정한 행정을 폐한다는 목민심서에서 오늘의 부정과 비리, 부패와 타락을 방지할 논리를 자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타산은 또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만을 발견할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여 그 과정에서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적에서 후문심서를 저작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타산을 불러오게 되고 오늘 타산이 살아있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되는 것들입니다.